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상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력공학에서 이 조상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이제 되는데요. 이 조상기를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전력공학 요점 정리, 전력공학 서브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쳤을 때 조상기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대부분이 거의 한 10줄 이내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10줄 이내에서 이제 내용이 끝나고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조상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상기를 통해서 선로를 갖다가 우리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상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내는 쪽을 송전단 VS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선로를 따라 쭉 가고 나서 받는 쪽을 수전단 VR이라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보냈을 때 여기서 100이 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00이 올 수가 없죠. 우리가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항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R은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저항금은 3개잖아요. RLC. 그 중에서 R은 조정할 수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R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개 남았어요. L하고 C가 남았습니다. 자, L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크기의 값은 L 값이 더 크죠. 뭐 단위 길이 1km를 기준으로 할 때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퍼 선. 그러면 미리헬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근데 C는 0.02413 로그 R분의 D, 그리고 마이크로 퍼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실질적으로 L의 값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송전단 쪽을 이제 볼 때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제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변압기는 이권선 변압기 1차와 2차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1차가 Y결선, 2차가 Y결선으로 이제 기준을 하는데, 요렇게 되는 게 이권선 변압기. 근데 조상기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3차가 이제 들어갑니다.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이 돼서 조상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1, 2, 3차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 밑으로 요렇게 이제 L이 들어가요. 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L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직렬 리액터라고 부르고요. 요 놈이 하는 목적은 5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자, 이것들은 내용을 뒤에서 제가 따로 적을게요.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요렇게 이제 L이 이제 들어가고 얘가 쭉 이제 가서 요 아랫단으로 C가 이제 붙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공진시켜서 5고조파를 제거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 그래서 조상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RLC 중에 R은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배제하고 LC가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L은 늦게 가죠. 지상분이니까. 그러면 얘가 지상분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요 값을 임의대로 90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요 손실이 일어난 거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지금 L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L, 인덕턴스 때문에. 선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L의 값은 커지니까. 그래서 요 L에 의해서 떨어졌는데, 시험 문제 상에서는 보통 L만 나오는 게 아니라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유도성 성분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졌죠. 원래는 100이 돼야 되는데 9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얘를 갖다가 끌어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L은 늦어요, 빨라요? 늦죠?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만들어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얘가 필요한 거예요. 직렬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같은 표현으로 직렬 축전기, 정전 콘덴서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쓰게 되는데 요 놈이 하는 역할은 유도성 리액턴스, 즉 인덕턴스 성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콘덴서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압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 조정. 자, 아까 지웠지만 직렬 리액터는 뭐 하는 놈이에요? 오고조파를 제거하는 놈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따로 할 거고요. 직렬 콘덴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 즉 L 성분에 의해서 떨어진 거를 보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로는 L에 의해서만 손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C에 의한 손실도 반드시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숫자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요 놈에 의해서 L에 의해서 발생되는 값을 예를 들어 10만큼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요 C는 빠르죠? 진상이니까 빠르죠? 그럼 요거를 3만큼 손실이 플러스 3만큼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거는 얼마만큼 발생했냐면 요 두 개 합친 요거 93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거 두 개 합하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래서 100으로 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7만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93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93에서 우리가 7만큼을 갖다가 넣어서 10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뭐 했어요? 요 마이너스 10만큼에서 10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요거 뺍니다. 요거 빼요. 요거에 마이너스 10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어요? 90이 된 거죠. 마이너스 10만큼. 근데 우리는 손실이 얘도 있어. 플러스 3만큼이 그러면 작용하니까 103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내는 거는 100만큼 보냈는데 받는 거는 103만큼 받아버렸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페란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페란티 현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페란티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기기를 아직 우리는 시리즈에서는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기기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좀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페란티 현상이 일어난 거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얘는 요 L 성분 때문에 그러죠. 요 L 성분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L 성분이 아니라 C 성분 때문에 그러죠. 정전 용량 요 플러스 3만큼 작용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의 원인은 정전 용량 때문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 때문에 요것 때문에 페란티 현상이 발생되더라. 자,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이거 다시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L을 갖다가 병렬로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렇게 설치하는 요 놈을 병렬 리액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블로 리액터라고 불러요. 블로 리액터. 그래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블로 리액터라는 거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 조상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다뤄봤는데, 자,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거 아직 못 쓰신 분들 있으면 화면 좀 정리해서 정지를 하셔서 다시 한번 쓰시고,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것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조상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직렬 콘덴서예요. 이 L 성분 때문에 떨어진 거를 갖다가 올려서 전압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렬 콘덴서, 다른 말로 직렬 축전기, 정전 콘덴서, 정전 축전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요 놈이 하는 역할은 전압 조정. 선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L,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즉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아직 나가진 않았지만 병렬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자, 같은 말로는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고요. 요 놈이 하는 역할은 역률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역률을 갖다가 조정하는 식을 지금 그냥 참고만 하세요. QC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4장 배전 손실 계산에서 얘를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 있나 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직렬 리액터. 잠시 후에 하겠지만 직렬 리액터가 하는 역할은 오고조파를 제거합니다. 자, 우리가 회로에서 이걸 한번 한 적 있어요.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Y 직접 접지를 하거나 델타 결선을 한다. 이번에는 5고조파입니다. 5고조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병렬 리액터. 병렬 리액터는 같은 말로 블로 리액터라고 부르고, 요 놈이 하는 역할은 페란티 현상 방지. 이 병렬 리액터, 블로 리액터 페란티 현상 방지는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유. 얘네들이 나타난 원인입니다. 정전 용량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놈은 유도성 리액턴스, 인덕턴스 성분 때문에 전압을 조정해 주는 거고, 요 놈은 정전 용량 때문에 발생하는 페난티 현상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적을게요. 한류 리액터입니다. 자, 한류 리액터는 발전소나 변전소, 조상기가 설치되어 있는 인출구 쪽에 설치하는 기기로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예요. 그래서 한류 리액터는 단락 전류 제한,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락 전류 제한. 그래서 요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요거를. 자, 이번에는 요 직렬 리액터 5고조파 제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다시 써드리죠. 5고조파 제거. 자, 우리가 이 5고조파를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1차, 2차, 여기는 YY는 전력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요 3차 권선 아래쪽으로 조상기들이 이제 붙는데, 여기가 델타 결선이 되어 있는 이유는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3고조파 제거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Y 직접 접지를 하거나 델타 결선을 한다. 그 중에서 이제 3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이제 쓰는 거고, 아랫단에 직렬 리액터가 이렇게 붙게 되는데, 지금 여기 L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C가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 놈이 5고조파를 어떻게 하냐면, 요 콘덴서 용량의 5고조파에 해당하는 요놈 리액터를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공진을 시켜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진 그르면 어떻게 하냐면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
이게 공진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L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L은 오메가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 C분의 1 이렇게 되고 요 놈의 벡터합이 얼마예요?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진. 벡터합 제로면 공진이니까. 그냥 이것만 넘어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오고조파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 근데 오고조파니까 오메가 앞에다가 이렇게 5라고 넣어줘요. 그러면 L만 남겨놓고 넘기면 25 오메가 제곱 C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는 노란색 부분. 그럼 이거 벡터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0이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요? 25분의 1만 남게 되지. 그러면 얘는 0.04 즉 4%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콘덴서 용량에 요놈의 용량에 4%의 리액터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공진을 통해서 제거한다라는 얘기예요. 오고조파를. 자, 숫자로 예를 들어보죠. 제일 많이 나온 거는 150kg니까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콘덴서의 용량이 150kVA예요. 그러면 얘가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리액터 용량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150 곱하기 요거 0.04 그러면 요거 6kg 즉 6kg의 리액터를 갖다가 설치하면 공진을 통해서 오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이론상이라고 적었잖아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 이론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4%가 되지만 실제로는요. 잔류고조파 등등을 고려를 해서 5에서 6%로 합니다. 5에서 6%. 그럼 요거 계산기 누르면 이거 7.5에서 9kg가 되겠죠? 나중에 실기시험 문제에서 용량값이 주어지고요. 요거 용량값이 주어지게 되고 오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리액터 용량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실기에서. 그러면 이론상 이렇게 해서 6kg,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요거 써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론상 4%, 실제로는 5에서 6%가 된다. 4%, 5에서 6%. 그래서 조상기까지, 조상기 요거 리액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기 파트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동기조상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좀 따로 만들게요. 동기조상기. 그래서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조상설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블루리액터 동기조상기,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가 아닌 거, 그러니까 뭐 직렬리액터, 직렬 콘덴서, 병렬리액터, 뭐 한류리액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상순 표시기는 우리 전력선 RST 뭐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걸 상순 표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충전 전류. 그러면 충전 전류는 C죠. C. 어떤 전류를 말하는가 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C는 빠르죠. 그래서 앞선 전류가 되겠고요. 자, 3번 직렬 축전기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점이 아닌 거. 직렬 축전기는 인덕턴스에 의해서 늦어지는 거를 전압을 조정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맞죠? 같은 말로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줄인다. 자,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전압의 차, 이게 전압 변동률이죠. 근데 보상을 하게 되면 올려주는 거니까 줄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태한 정도를 증가한다. 선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이 얘기고요. 4번의 역류를 개선하는 거는 직렬 축전기, 얘가 하는 직렬 리액터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 또는 동기조상기가 이제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직렬 측정기를 선로에 삽입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L에 의해서 늦어진 거를 전압을 갖다가 보상하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인덕턴스를 보상함으로 전압 강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얘는 적어진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태한 정도가 감소해서 최대 송전 전력이 커진다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선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되는 거죠. 자, 옳은 것은 역률이 나쁜 선로일수록 효과가 좋다. 역률이 나쁘다는 얘기는 L에 의한 손실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압 조정이 되는 거고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제 기사 쪽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조상 설비가 있는 1차 변전소에서 주 변압기로 사용되는 변압기는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2권선 변압기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조상 설비가 들어가는 거는 3권선 변압기였죠. 1차 Y, 2차 Y, 3차 델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직렬 리액터에서 제거되는 고조파는 5고조파. 이거 실수로 3고조파 찍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3고조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 직접 접지를 하거나 델타 결선을 쓰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 7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용량을 결정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인데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F잖아요. 그러면 요거 5하고 2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곱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전력용 콘덴서를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 리액턴스를 삽입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상은 4%, 실제로는 5에서 6%라고 했어요. 그래서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9번. 한 상당의 용량이 150kVA. 이때 5고조파를 억제시키기 위한 용량값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0 곱하기 이론상 4%니까 0.04. 그러면 얘는 6kg가 되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전력용 콘덴서 회로에 방전 코일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 어떻게 되냐? 자, 콘덴서에 잔류 전하가 남아 있으면 사람이 조작을 할 때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잔류 전하를 방전을 시키고 재충전을 하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방전 코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 인체의 위험 방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 이거를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이거 많이 나오니까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페란티 현상에 생기는 원인은 정전 용량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그다지 많이 다 안 틀리시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단락 용량 때문이다, 지락 전류 때문이다 이런 거 들어가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페란티 현상은 요 C 때문에 그래. C. 그래서 정전 용량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